자,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드럼 브레이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드럼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슈라는 것이 있어요. 라이닝이 설치돼서 드럼과 접촉해서 마찰력을 발생한다. 이걸 잠깐만 볼게요. 자, 뒷바퀴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휠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슈가 이렇게 있고 금속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마찰을 일으키는 라이닝.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제 드럼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드럼이 돌아가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일이 공급되어서 확장시키면서 피스톤이 벌어지면서 슈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핀이 앵커 핀이라고 하는데 이 핀에서부터 이 슈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회전하는 드럼체를 이 마찰력으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드럼 브레이크예요. 드럼 브레이크식인데 브레이크 슈가 이거고 여기서 따르는 라이닝의 구비 조건을 보면은 고열에 견디고 내마멸성이 우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찰 계수가 커야 된다. 온도 변화 및 물에 의한 마찰 계수 변화가 적어야 될 것이고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되고 마찰 계수는 약 0.3에서 0.5다. 마찰 계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0.3, 0.5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슈 방식 드럼은 이 바깥에서 돌고 있는 드럼은 주로 우리가 강철로 많이 만드는데 휠 허브에 볼트로 설치되어서 바퀴와 함께 회전하면서 브레이크 슈의 마찰에 의해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드럼의 어떤 구비 조건을 보면은 정적과 동적 평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것도 회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맞아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바퀴의 밸런스를 아무리 잘 맞춰놔도 이 쇳덩어리인 드럼의 불균형이 맞지 않으면 또다시 정적과 동적의 진동으로 인해서 트램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적, 정적 평이 잡혀 있을 것. 브레이크가 확장되었을 때는 변형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강성이 있을 것.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마찰면에 충분한 내마면성이 있어야 되고 방열이 잘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럼 외주를 보면은 단면적을 증가시켜서 열이 빨리빨리 시켜줄 수 있도록 냉각 핀들이 쭉 있어요. 올록볼록볼록합니다. 그래서 밋밋한 것보다는 올록볼록한 것이 그만큼 단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기와 접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열을 빨리빨리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벼울 것, 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바로 서야 되는데 관성이 너무 커버리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관성 때문에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기계적 어떤 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철로 많이 만듭니다. 자, 슈와 드럼의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 자기작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작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걸 안 지우다가 지금 지웠는데 다시 그래야 됩니다. 네, 다시 그래야 돼. 여기 이렇게 드럼이 있어. 휠 실린더가 있고 자, 이렇게 슈가 있다고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이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드럼의 자동차 전진 방향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돌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은 이 앵커 핀을 중심으로 여기 확장되다 보니까 이 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단다고. 이렇게. 그 다음 이쪽 슈도 확장이 돼갖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돌아가는 물체를 확장돼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드럼이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이쪽 슈는 돌다가 이쪽 슈는 벌어지려고 하는데 도는 방향으로 갔다 보니까 이게 걸림이 발생하죠. 이렇게 딱딱 걸려버린다고. 그러니까 돌 방향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딱딱 걸려. 그러니까 제동력이 어떻게 돼? 여기서 밀어주는 압력보다 얘가 나가서 걸리는 힘까지 되다 보니까 힘이 그만큼 증가가 돼버려요. 자기 스스로 작동을 해. 조금만 밀어주면 제가 벌어지면서 딱 걸려버리는 자기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자기작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 슈는 어떻게 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쪽은 자꾸 이렇게 넣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돌면서 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쪽 슈는 나가는 힘보다도 걸리는 힘이 더 증가돼서 제동력이 더 커지고 이쪽 슈는 벌어지면서 드럼이 자꾸 밀어버려갖고 제동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제동력이 증가되는 걸 우리가 자기작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슈를 보고 우리는 리딩 슈라고 합니다. 리딩 슈. 그 다음에 자기작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슈를 갖다가 우리는 트레일링 슈라고 그래요. 트레일링 슈. 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요 두 가지만 먼저 알고 계세요. 자기작동이 뭔지 아시죠? 자기작동을 하는 슈를 리딩 슈.
자기작동하지 못하는 슈를 트레일링 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알고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동시의 확장이 커져서 마찰력이 더욱 증대되는 작용을 우리는 자기작동이라고 하고, 리딩 슈는 제동시 자기작동하는 슈, 트레일링 슈는 제동시 자기작동을 하지 않는 슈. 넌 서버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동일 직경형 실신 한 개와 한 개의 플로트 두 개의 브레이크 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자기작동 작용이 해당 슈에만 발생하는 거야. 지금 방금처럼 본 거. 해당 슈에다가만 자기작동돼. 뒤로 후진하면은 또 이쪽 슈만 리딩이 되죠. 전진할 때는 앞쪽 것만 리딩이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넌 서버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넌 서버. 전진 시 자기작동 장이 발생하는 슈, 후진 시는 후진 시 자기작동이 발생해. 조금 아까 그랬던 단동 실린더에서 슈가 이렇게 했을 때 앞쪽으로 가면 이쪽이 리딩되고 뒤로 가면 이쪽이 리딩되고, 또 전진할 때 이쪽이 리딩되면 이쪽이 트레일링이 되고, 후진할 때 이쪽이 리딩되면 이쪽이 트레일링이 되고, 이런 형식을 갖다가 우리는 넌 서버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서버 브레이크는 뭐냐면 전진 제동시 두 개의 리딩. 이것은 뭐냐면 전진에서 제동시 모든 슈가 자기작동 발생하는 거. 그래서 제동이 커져요. 후진시 제동시 모든 슈가 또 트레일링 슈가 돼서 제동이 감소해.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자, 드럼이 이렇게 있어요. 단동 실린더를 여기다 하나 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단동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실린더가 두 개가 있어요. 도는데 브레이크를 콱 밟아. 그러면은 이쪽도 나가면서 자기작동하죠. 벌어지니까 여길 기점으로 이쪽도 나가면서 걸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작동해. 이런 것들이 바로 전진할 때는 두 개의 슈가 다 자기작동을 해버려. 그래서 두 개가 다 리딩이 돼. 그러나 후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후진하다 브레이크 밟으면 이쪽으로 도니까 두 개가 다 자기작동을 못하죠. 밀어내는 현상. 두 개가 다 트레일링이 돼. 이렇게 전진할 때는 두 개가 다 리딩, 후진할 때는 두 개 다 리딩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닛 서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기작동이 먼저 발생 시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하는데, 여기다가 이걸 개종한 것이 바로 이 실린더를 두 개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연결대를 넣어가지고 같이 써먹는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닛 서버, 넌 서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디어 서버 브레이크 있어요. 동일 직경에서. 이런 건 전후진 시 모든 슈가 자기작동 되는 거야. 전진과 후진 시.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실린더를 이제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벌어지게 한번 넣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오일을 공급하면은 브레이크 밟으면 짱구를 그랬네. 옆에서 보니까. 자, 드럼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오일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도 밀어버리고 이쪽도 밀어버리니까 전진할 때는 이쪽이 자기작동, 여기는 트레일링, 여기는 리딩, 여기는 트레일링. 전진할 때는 이쪽에 두 개가 다 리딩 되고, 또 후진할 때는 또 이쪽이 리딩이 되고 여기가 리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후진 시 다 자기작동을 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디어 서버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디어 서버 브레이크.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어저스터를 하나 둬서 연결대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놔. 그러면 어떻게 돼? 실린더를 하나만 두고 일이 나갈 때는 여기서 자기작동 돼가지고 이걸 그대로 밀어버리니까 여기가 또 자기작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리딩이 되더라도, 트레일링이 되더라도 여기가 자기작동 돼.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움직여. 쭉 같이 전체가 밀려버리는 거야.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 후진할 때도 여기가 리딩 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가 또 리딩이 돼.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디어 서버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슈가 확장되면서 드럼에 걸려서 제동력이 증가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자기작동이라고 한다. 그렇게 자기작동을 하는 슈를 갖다가 리딩 슈, 자기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트레일링 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동 투 리딩, 단동 또는 복동 리딩, 뭐 이런 거, 이렇게 실린더가 양쪽으로 나가는 거 복동이라고 하고, 실린더가 한쪽으로 나가는 걸 단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동 조정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라이닝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마모가 되죠. 특히 이쪽에 이 디스크 브레이크 쪽에서는 항상 이제 맞는데, 이 슈와 이 드럼 방식에 있어서 간극이 크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드럼과 슈의 간극이 조정되는데, 거기 자동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심하면은 자기가 되는데, 어느 때 되냐면은 후진할 때 주로 따라락 하고 잘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는 거, 1톤 화물이나 이런 거, 이 사이드로 당기는 이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그 분께서는 또 여러분들이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이 돌아가는 드럼에 슈가 있으면 그 간격은 약간 다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동을 걸었을 때 제동이 확실하게 빨리 제동이 걸려지죠. 그죠? 그래서 너무 조립할 때 바퀴를 돌려가지고 너무 천천히 뭐 저항 없이 돌아간다면 브레이크 하기 넓은 거고, 또 조립하다 보면 너무 안 돌아가. 이건 항상 제동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스트가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딱 맞춰놨어. 약간 다소 돌아가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용하면 할수록 이 라이닝이 점점 닳죠. 닳으면 브레이크 간격이 점점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럼 제동이 그만큼 약해져. 그럴 때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게 그냥 자동이 아니고, 일단은 기어를 후진 놓으세요. 후진을 놓고 뒤로 가다가 사이드로 확 당겨. 그리고 와이어가 당기면서 그 링크 기구들이 또르륵 하면서 가장 적정한 간격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 못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딱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동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후진으로 가면서 사이드를 딱 당겨.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당길 때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드드드드드득 소리가 나죠. 왜? 그것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따다닥 따다다다닥 요 정도 딱 좋은데, 그러니까 느껴보면 알죠. 근데 쓰면 쓸수록에 사이드 당길 때 이게 많이 올라오죠. 드르륵. 이거 굉장히 넓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자동차들은 풋브레이크, 주행할 때 브레이크도 잘 안 들어요. 그만큼 간격이 넓다는 얘기야. 그럴 때 기어를 후진 놓고 주행 천천히 하다가 사이드로 콱 당겨. 브레이크 밟지 말고 사이드로만 탁 당기면은 까락 하면서 자동으로 간격이 딱 맞춰진다. 그러니까 적정 간격에 갔다가 슈가 멈추고 돌아올 때 안 돌아오니까 간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동 조정 브레이크다. 슈가 움직여서 그거 참고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 주로 앞바퀴에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앞뒤 바퀴에 다 사용하죠. 디스크를 양쪽에서 패드를 꽉 눌러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원판형 디스크의 양쪽에 패드를 강력하게 접촉시켜서 제동력을 발생한다. 이 드럼 형식들은 이 원판형으로 돼가지고 이 슈가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외부 공기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죠. 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축열이 발생이 돼. 축열. 그래서 이 과열이 많이 되는데, 이 디스크 브레이크들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듯이 휠에서 이렇게 보면은 디스크가 보이죠. 빤빤한 게.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공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돌면서 공기에 많이 접촉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축열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나. 그래서 방열 효과가 그만큼 좋다 보니까 제동 성능도 그만큼 뛰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장점을 보면 디스크가 대기 중에 노출돼서 회전하기 때문에 방열성이 좋아서 페이드 현상이 적다. 열이 받아서 굳는 현상, 페이드 현상. 열 받아서 경화돼 가지고 미끄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동력의 변화가 적어서 제동 성능이 안정돼 있다. 한쪽만 브레이크 되는 경우가 적다. 그만큼 양쪽 똑같이 다 양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능이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슈와 드럼 형식은 드럼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슈가 가서 밀어져 갖고 딱 잡아주니까 제동 면적이 참 넓어. 그런데 이 디스크 브레이크는 원판에 패드가 요만큼밖에 안 닿아요. 요만큼 갖고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위 갖고 잡다 보니까 큰 힘이 필요하죠. 조작력이 커야 돼요. 그래서 압착하는 힘을 크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작동이라는 얘기 없죠. 그냥 눌러주는 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슈 라이닝 방식들은 자기 작동을 하잖아요. 주면은 자기 스스로 걸려버리니까 제동력이 증가되는데, 얘는 자기 작동을 못해요. 그냥 미끄러짐만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페달 밟는 힘이 커야 된다. 패드의 강도가 아주 큰 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종류에는 대양 피스톤형, 캘리퍼 일체형, 캘리퍼 분할형, 부동 캘리퍼형 이런 거 있는데, 그 캘리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피스톤이 한쪽으로만 돼 있어갖고 나가면서 이 캘리퍼 전체의 반력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잡아주는 방식, 또는 실린더가 2개가 있어서 2개에서 양쪽으로 잡아주는 방식, 이런 거,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나오죠.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라이닝 및 드럼의 마찰열이 축적돼서 마찰 계수 저하로 인해서 제동력이 감소되는 현상. 그러니까 페이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식혀야죠.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언덕길을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계속 저 한계를, 요즘은 터널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락 내려락 하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언덕길을 연속적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을 때 불안하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약간씩 밟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열이 많이 축적이 돼.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면 그 라이닝이 딱딱하게 타버리거나 굳어버려. 그럼 무슨 현상? 조금 아까 배웠듯이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 그럼 정작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찌 하고 미끄러진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좀 쉬었다 가거나 브레이크를 쓰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쓴다든가 가급적이면 브레이크는 잘 쓰지 않고 저속을 놔서 엔진에다가 오히려 자동차의 가속을 집어넣어서 엔진을 돌려주는 형태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속을 좀 시켜서 내려가고 그렇다. 정말 많이 안 된다 그러면 물을 뿌려요. 그냥 거기다가 브레이크 쪽에다가 물을 뿌리고 예전에 그 기사분들은 몇몇 분들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예전에는 거기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남자분들 같으니까 그냥 소변을 봐. 밖에다 그러면 칙 하고 뭐 수증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식혀져. 식혀지면 제동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 조금 낮아요. 그래서 너무 페이드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연속된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써서 페이드 현상이 나타나면 좀 식혀줘라. 좀 식혔다가 제동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력식 브레이크 장치.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마스터 실린더와 페달 앞에 부스터라는 걸 두어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서지 탱크 쪽에서의 진공을 이용해서 배력, 힘을 증가시켜주는 장치야. 그래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은 힘으로 큰 제동력을 얻기 위해서 대기압과 압축 공기, 이거는 이제 압축 공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냥 대기압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또는 흡기대기관의 진공과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더욱 강한 제동력을 얻게 하는 보조 기구입니다. 자, 이 부스터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2, 3회 정도를 계속 밟아요. 그러다가 있는 힘을 해서 꽉 밟아.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꽉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딱 켜. 그럼 어떻게 돼?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나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만 가지고 마스터 실린더의 유압을 발생을 꽉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부스터, 말 그대로 배력 장치이기 때문에 저 기능이 시동을 걸어서 진공을 이용하는 거니까 진공이 발생이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못 들어간 상태에서도 더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동을 부릉 걸었을 때 끝까지 나갔던 발이 다시 한번 쑥 조금 싹 들어가는 걸 느껴요. 아, 그러면은 배력 장치, 부스터가 아직 살아있구나. 만약에 있는 힘까지 다 밟아놓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전혀 발에서 느낌이 없다.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러면 부스터가 어떻게 돼? 다이어프램이 터졌다는 거죠. 작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식 배력 장치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거. 엔진 흡기다기관의 진공과 대기압의 압력차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하이드로백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 하이드로백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부스터입니다. 마스터 실린더와 휠 실린더 사이에 배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형식. 마스터 실린더에서 하이드로릭 실린더에 공급된 유압을 동력 피스톤에 의해서 배력 작용을 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하이드로백 내의 작동은 진공 밸브는 닫히고 공 밸브를 열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공 밸브가 닫히고 공 밸브 열려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확 밀어버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진공이 돼서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동력 피스톤 앞쪽은 진공 상태이다. 동력 피스톤이 하이드로 실린더 쪽으로 움직인다. 마스터 실린더로 쭉 움직인다. 하이드로백을 설치한 차량에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무거운 원인, 진공용 책 밸브의 작동이 불량하다. 진공으로 뽑아 올리는 그 공기의 책 밸브가 좀 불량할 때 진공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진공 파이프 각 접촉부에 새는 곳이 있다. 마찬가지로 진공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릴레이 밸브 피스톤의 작동이 불량하다. 이건 세부적인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터백. 브레이크 페달과 마스터 실린더 사이에 배력 장치가 설치되는 형식. 제가 자꾸 지금 부스터 하죠. 그게 바로 마스터백이에요. 하이드로백은 조금 더 복잡해.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종류만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파이프 사이에 배력 장치 설치되는 형식. 다 그겁니다.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하이드로백. 그 다음에 마스터백, 그 다음에 부스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식 배력 장치. 이게 바로 하이드로 에어백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어떻게 엔진 서지 탱크 흡기 매니폴드에 진공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압축돼서 만들어진 공기를 가지고 배력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야. 유압 장치 앞전에다가. 그래서 공기 압축기 압력과 대기압의 압력차를 이용한 것이다. 브레이크 장치 점검하고 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이퍼록의 원인. 이 파이프, 유압 파이프 안에서 베이퍼록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브레이크 성능도 늦을 뿐더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잔압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제동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휠 실린더 오일 누출도 발생되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긴 내리막길에서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끓어요. 그래서 폐회로 내에 있는 그 액체에서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야. 비점이 낮은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했을 때 끓는 점이 너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데워져도 막 끓기 시작하니까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는 거야.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한 가열, 계속 마찰열이죠.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 훼손에 의한 잔압의 저하. 잔압이 아까 얘기했죠. 잔압을 형성하는 것은 슈를 리턴 시키는 스프링과 책밸브인데 잔압을 둠으로 인해서 압력이 걸림으로 인해서 공기방울이 안 생기는 건데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것들이 끊어져 갖고 리턴을 제대로 못 시켜버리면 압력이 해체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더 빨리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너무 과다한 경우, 자, 우리가 클러치 페달에서도 마찬가지 유격이 있어요. 자, 우리 클러치 페달 한번 볼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약간 까딱까딱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기 유격이라고 했죠. 페달에서 클러치의 유격이란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린 유격이라고 그랬어. 보통 10에서 13mm, 뭐 15mm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페달도 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유격이 너무 없으면 항상 브레이크가 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유격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전달이 안 되고 조금 늦게 제동이 걸려보니까 제동력이 늦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이크 페달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보면 약간 움직여요. 이런 것들은 유격이라고 그래. 그 유격이 적당해야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격은 브레이크에서의 유격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피스톤 컵이 마스터 실린더 위에 오일 탱크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있는 게 보상 구멍인데 리턴 구멍이죠. 보상 구멍을 막을 때까지, 마스터 실린더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여기 오일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피스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일자 피스톤이야. 이때 피스톤 컵이 있고 쭉 눌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오일이 이리 또 나가야 돼. 이제 이렇게 단동으로 봅시다. 여기 있는 오일을 이쪽으로 내보내야 돼. 그런데 페달을 밟아서 쭉 앞으로 피스톤을 내리는데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보상구멍이에요. 보상구멍, 리턴. 그 다음에 여기가 공급구멍이고 여기서 또 피스톤이 또 이렇게 있죠. 뒤쪽에. 자, 이 피스톤이 여기를 막을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동안에는 여기 있는 오일은 다 위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달이 어떻게 돼? 그냥 쑥 내려가. 쑥 가.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 보상구멍인 리턴 구멍을 막은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오일을 이쪽으로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힘이 약간 걸리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페달에 힘을 갖다 쭉 들어가. 여기 있는 오일을 내보낼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유격의 정의는 피스톤, 1차 피스톤 컵이 보상구멍을 막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가 바로 유격입니다. 그죠? 클러치도 알고 계실 때. 클러치도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 브레이크의 유격은 1차 피스톤 컵이 보상구멍을 막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 유격. 그래서 이 유격 조정 어떻게 하냐? 여기 로드에 조정 너트가 있어요. 이 로드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유격은 짧아지고 이 로드를 짧게 조정하면 짧게 조정할수록 유격이 커지겠죠. 그죠? 요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페달의 높이도 있는데 페달의 높이는 이 페달 위에 뭐가 있어? 제동등 스위치가 스토퍼가 딱 있단 말이에요. 페달이 더 이상 못 올라오게. 그러다가 살짝 밟으면 스위치가 딱 내려가면서 우리 자동차 뒤에 제동등 있잖아요. 제동등.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요 유격을 지나서 딱 내리면은 여기서 핀이 딱 나오면서 스위치가 연결이 돼서 뒤에 제동등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야. 이거 정기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페달을 놓으면 다시 페달이 올라오면서 스위치를 차단시켜. 그래서 제동등이 다 꺼지는 거야. 자, 요 제동등 스위치가 스토퍼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스토퍼. 페달의 높이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페달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우리 유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너무 과다한 이유. 슈의 조정이 잘못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 간극이 잘못되어 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조정 불량. 페달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유격 조정 너트나 볼트 이렇게 조정하는 거. 마스터 실린더가 파손됐다. 그래도 유격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압표현에 공기가 들어가도 압력을 발생 못하니까 그만큼 힘없이 그냥 푹 들어가.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스폰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폰지 아시죠? 누르면 쑥 들어갔다 쑥 나오는 거. 브레이크 페달에서 스폰지 현상.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휠 실린더가 파손됐다. 그래도 압력을 발생 못하고 푹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요럴 때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과다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놓으면 브레이크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보는 겁니다. 마스터 실린더에서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앞에 다 요만한 스프링들 들어가 있죠. 그 스프링들이 역할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쭉 들어갔다가 놓으면은 스프링 때문에 피스톤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못 물러나. 나갔던 오일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풀리는 거야.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힌다. 요 리턴 구멍이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보상 구멍이에요. 리턴 구멍이 막히니까 오일이 탱크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압이 발생이 돼서 슈가 또는 캘리퍼의 패드가 리턴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브레이크 오일도 정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라이닝 계통 쪽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휠 쪽에 이렇게 시커먼 가루들을 많이 묻죠. 왜? 그죠? 세차를 해야 이렇게 시커멓고 또 잘 안 닦으면 이게 쩔어 붙어요. 그게 뭐야? 라이닝 가루나 쇠가루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리 먼지가 안 들어간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일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새카매져요. 그래서 그 새카매진 것들이 나중에 슬러지가 되고 불순물로 인해서 이 마스터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쩔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쩔어 붙어갖고 이 피스톤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거나 또는 그 고무가 먼저 손상이 되죠. 쩔어서. 그래서 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드럼과 라이닝이 소결됐다. 너무 열이 많아갖고 이 라이닝이 드럼에 딱 달라붙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풀리는 거야. 열이 너무 축적됐을 때 패드 현상이 강하다 보면 녹아 붙어요 그냥. 푸시로드 길이가 너무 길 때 조금만 그랬죠. 페달에서의 푸시로드 마스터 실린더 눌러주는 게 푸시로드인데 그게 너무 길면은 리턴되는 양이 적으니까 그만큼 오일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동이 걸려 있는 거야.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된다. 그래서 유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브레이크 오일 회로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 브레이크가 안 들을 것이고 슈 라이닝 간격이 너무 크거나 과다할 때 휠 실린더 피스톤 컵이 손상돼갖고 슈를 못 밀어내.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요. 유압식 제동 장치에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 힘이 약해져. 브레이크에 오일이 누설되거나 패드 및 라이닝이 마멸됐거나 유압 장치에 공기가 들어가는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통에서 뭐 안 좋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기계식 및 공기식 제동 장치. 우리가 기계식 제동 장치라고 한다면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 같은 거, 와이어나 로드로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정차 중인 자동차의 자유 이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차 브레이크, 즉 핸드 브레이크다. 꼭 핸드 브레이크가 아니죠. 풋 브레이크도 있어요. 발로 밟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죠. 그냥 버튼식으로 딱 하면 자동 찌 하면서 모터가 작동돼서 딱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거나 버튼 누르면 딱 풀려요. 또 변속기 레버를 뒤에다 놓으면 그 신호를 받아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해체를 해버리죠. 자, 감속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이 감속 브레이크는 우리가 제3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주 브레이크가 뭐예요? 주 브레이크가 풋 브레이크죠, 여러분들. 그죠? 운전할 때 악셀레터 페달 옆에 있는 풋 브레이크예요. 유압식이든 공기식이든 하여튼 풋 브레이크 발로 밟는 게 주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핸드 브레이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2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고, 제3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감속 브레이크예요. 감속시킬 때 쓰는 거. 자동차가 주행할 때만 작동되는 제3 브레이크다. 긴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와 겸용해서 브레이크 계통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엔진 브레이크를 안 쓰고 그냥 풋 브레이크만 쓰면은 과도한 열로 인해서 패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제동이 떨어져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겸용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드 현상이나 베이퍼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속 브레이크를 쓰는데, 이 감속 브레이크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 배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버스 타보셨죠? 시내버스 타면은 정거장이 저기야. 그럼 운전기사분이 저 부분에 가서 쓰려고 쭉 갈 때 브레이크 페달을 먼저 안 밟습니다. 어떻게 해? 무슨 레버 하나 탁 치죠. 레버 하나를 딱 제끼면 끄르륵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엔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피스톤이 배기 행정 때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가스를 쑥 밀어내잖아요. 그럼 그 공기가 쭉 나와서 배기관을 타서 소음기를 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배기관을 딱 막아버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배기가스가 신속히 못 나가고 엔진이 어떻게 돼?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압력이 딱 걸려버리니까 피스톤이 위에서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죠. 저항이 걸려. 그렇다고 해서 또 멈추는 건 아니죠.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만 나가게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저항이 걸려버리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배압이라고 하죠. 배압. 배기가스의 통로를 딱 막아버려갖고 엔진 브레이크, 배기의 가스로서 감속을 시켜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배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바로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르르르 하다가 엔진이 저절로 죽죠. 엔진에 힘을 먼저 죽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풋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쫙 정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엔진 동력이 막 가속되고 있는데 풋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마찰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힘을 갖다가 더 주게 되니까 쭉 브레이크만 가지고 그럴 때 엔진을 먼저 죽이는 방법, 배기가스 통로를 막아버린다. 자,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와전류 리터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류를 이용하는 거야. 추진축이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근데 거기다가 전자석에 우리 전기시험에도 배우고 있지만 전자력을 이용해서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다 전기를 공급을 해. 버튼을 탁 해서 전기를 딱 공급을 해. 그런데 이 전자력의 자성의 극성을 추진축이 돌아가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자력이 생기게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쓱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력으로 얘를 돌아가는 거를 세우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그만큼 속도도 줄겠죠. 그게 바로 와전류 리타터예요. 근데 이런 건 잘 안 써요. 전기 소모가 무지하게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안 쓴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하나, 하이드롤릭 리타터, 스테이터 유체 클로의 운동을 기계전지로 변환시킬 때 종감속 장치 안쪽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오일로서 오일의 스테이터를 넣어가지고 오일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 그래서 속력을 감소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그 저속에다 놔가지고 바퀴의 동력을 엔진에다가 오히려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피스톤을 움직여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자고요. 가속 페달을 밟다가 딱 놓으면 피스톤 헤드에 형성되는 압력과 부하에 의해서 제동 효과가 발생된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긴 내리막길에서 변속기어를 저속에 놓으면 브레이크 효과가 향상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엔진을 돌려가지고 바퀴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덕길에서는 가만히 악셀에다 안 밟고 있으면은 바퀴가 도는 동력이 오히려 엔진 쪽으로 가서 크랭크축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악셀에다 페달을 밟지 않은 공회전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면 바퀴 속도가 이리 가면 오히려 엔진을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공회전이 돌긴 돌되 저항이 걸려버리는 거야. 부르륵 하고. 이게 바로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보통 언덕길 내려갈 때 많이 쓰죠. 저속기에다 놓는 거야. 보통 내려갈 때 뭐 언덕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가장 힘 좋은 게 몇 단이야? 1단이죠. 1단에 딱 놓으면은 차가 내려가지도 않아요. 엔진은 공회전 움직이면서도 그 하고 천천히 내려간다고.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브레이크까지 같이 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3전 감속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롤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언덕길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자동차가 뒤로 구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야.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 분들 예전에 많이 떨어지죠. 자동 변속기 말고 스틱 할 때 언덕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그걸 뒤로 밀리지 않고 그냥 출발을 했을 때 다시 껄떡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초보자들이 다 뒤로 밀리죠. 아마 이렇게 엔트롤 장치가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뒤로 밀릴 일이 없습니다. 바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뒤에다 놓고 언덕길에 놔도 브레이크를 악셀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풀어놔도 절대 뒤로 안 밀려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갔지 절대 뒤로 안 밀려. 그래서 이와 같이 언덕길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중립이 났을 때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엔티롤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